1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율이 가장 높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런 문제 뭐예요? 조합형 문제라고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문제인데 조금 근데 이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왜냐? 마취료에서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자, 마취료는요. 가산이 있어요. 가산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가산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요. 나이 가산이 있어요. 나이 가산이 있고요. 어려운 수술 가산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리고 또 가산이 또 뭐예요? 응급 불가피한 가산에서요. 마취료와 처치료에는요. 응급 불가피해서 수술이 밤에 언제 이루어졌다? 우리가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요. 50%의 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응급가산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마취료에 이제 유일하게 있는 나이 가산과 어려운 가산이 있는데 이 내용이 요 2번하고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냐? 나이가 연령에 따라서 가산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은 신생아 언제까지일까요? 태어나서 28일 이내에 자, 100% 가산합니다. 우리가 마취료가 10,000원이다. 얘는 20,000원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를 가산하고요. 그 다음에 만 1세 미만이라고 하면요. 28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요. 12개월, 돌 전까지죠. 요까지의 아가들은요. 50%를 가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취료가 10,000원이라고 하면 15,000원이 기본가가 되는 게 요 만 1세 미만 의 아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만 1세 이상부터 해서요. 우리가 이제 12개월이 지났어요. 이때부터 해서 만 6세 미만까지. 자, 만 6세 미만까지는요. 30% 가산. 근데 이때랑 누가 들어가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만 70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자, 신생아 100%, 만 1세 미만 50%, 그 다음에 만 1세 이상에서 만 6세 미만,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 가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수술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식수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심장 멈춰놓는 거, 폐 멈춰놓는 거. 우리가 혈액순환을 멈춰놔서 밖에다가 체외순환기를 달아놓고 수술을 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죠. 또 뭐가 어려워요? 뇌 여는 수술. 이런 수술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50% 가산을 붙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산율 가장 높은 항목을 골라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산은 100%죠. 신생아 마취료. 항상 높습니다. 다른 보기 읽어보지도 않아도 돼요. 신생아 마취료가 100%로 가장 높게 돼 있어서 172번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만 6세 소아는 어떻게 돼요? 만 6세 소아는 마취 몇? 30% 가산. 심폐최순환법 마취, 심장수술 2번, 3번은 50% 가산. 만 70세 이상의 노인 마취는 30% 가산. 이렇게 됩니다. 신생아 마취 가산율 높은 거 골라라. 무조건 답은 신생아 마취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53페이지에 18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료의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앞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생아는 마취료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이거 맞는 얘기 그쵸? 우리 100% 가산 배우고 왔죠? 만 1세 미만 언제부터예요? 28일부터요. 만 1세 미만 돌 전까지거든요. 이때 어려워요. 50%죠. 30% 아닙니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은 마취료 30% 누구랑 같죠? 만 1세 이상부터 만 6세 미만까지는 뭐라 그랬죠? 30% 가산한다. 답은 맞는 얘기. 일책 폐항기법 마취 시에는 마취료 소정 점수. 자, 요런 거 일측 폐항기법. 폐를 하나를 멈춰놓고서는 마취를 했다. 이거 50% 가산. 어려운 수술 가산이죠. 그러면 답은 가다라 정답. 네, 답은 뭐예요? 보기 5번에 나오네요. 199번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만 상근하면 실시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199번 문제고요. 요것도 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있지 않고 물리치료사만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골라라 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전 문제랑은 반대죠. 우리 19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꼭 상주해야 되는 단순재활, 전문재활로 넘어가는 진료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199번이 1번의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 치료는 의사 선생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만 상근하면은 물리치료사가 실시를 하면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단순 재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의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전문의, 전공의가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를 하는 것들. 그래서 수치료, 물치료죠. 그리고 간헐적 견인치료, 운동치료 이런 것들은요.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외과계 전문의가 상주를 하고 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실시를 했을 때 산정을 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럼 전문재활은 어떻게 되냐? 전문재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의사, 이런 의사뿐만 아니라 여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외과계 전문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고 각 치료사 선생님들이 해당 일을 해야 돼요. 이때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재활 치료로 들어가는 거죠. 206번은 뭐냐면은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1, 2년 차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 산정 지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요법료는 정신과 치료료예요. 이거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 항목별 치료 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다 하면서요. 1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 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가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가와 나에 나와 있는데 가는 3년차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유예는 3년차인데요. 그럼 나는 뭐겠어요? 1, 2년차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정신치료, 역동 상호작용적 집단 정신치료, 약물 이용 면담, 인지행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이지만 여기에 봤더니요. 개인 정신치료 A-1의 가 그리고 또 개인 정신치료의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가족치료, 전기충격요법, 지속적 수면요법 같은 경우에는 1, 2년 차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206번에 보기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요. 3년차 이상이 다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4번에 있는 지속적 수면요법 같은 경우에는 1, 2년 차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보기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65페이지에 223번입니다. 우리 같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병원급이라는 거. 병원급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수술을 요양기관에서요. 확대 위전 절제술 위 전체를 자른 수술을 했고요. 하면서 뭐를 잘라내면 옆에 있는 췌장 및 비절제술을 했대요. 자, 그러면 뭐예요? 주수술은 위를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췌장 수술과 비장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수술이 지금 3개가 이루어졌고요. 요거에 대한 심사 기준은 여기 2018년 12월 24일, 2018년 281호에 나와 있고요. 여기 봤더니요. 확대 위전 절제술 시 수기료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위전 절제술도 하고 췌장 절제술, 비장 절제술을 시행을 했다. 이때의 상대가치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다. 그러면 주된 수술이 100%죠? 나머지 다 50%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왜 병원급이 키워드냐? 종합병원인 경우에는요. 170으로 각각 간다는 거예요. 170, 70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종합병원으로 나왔을 때는 70%로 산정하지만 지금 현재 병원급이기 때문에 100% 교회 수술 50%로 각각 산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요. 150, 50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2개 수술을 했다. 주된 수술 100%, 나머지 50%, 종합병원이다. 100%, 70%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답이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 아주 쉽습니다.
69페이지 237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병원급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고요. 자궁의 임신으로 인하여 난소 및 난관 파열 시 파열된 곳은 자궁의 수술을, 파열되지 않은 곳은 난관 결절술을 시행했다.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난소가 있고요. 난관이 이렇게 있어요. 난관이 있은 다음에 자궁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난자가 나와서 수정이 된 다음에 아이가 여기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난관에서 착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궁의 임신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자궁의 임신 중에서 빈도가 많이 일어나는 자궁의 임신이 난관 임신이죠. 그래서 난관에 아기가 여기에서 커다 보니까 여기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럼 파열된 곳은 자궁의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파열되지 않은 곳은 난관을 묶어주는 수술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파열된 곳은 이제 그러면 수술이 지금 2개가 들어간 거고요. 자궁의 임신 수술과 난관 결찰술 요거 2가지를 했습니다. 이 2가지를 했을 때 우리가 2가지 수술을 했을 때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하나의 수술은 100%, 그 외 수술은 50%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병원에 갔을 때는 요 50%가 70%로 되죠. 근데 여기서는 병원급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답은 자궁의 임신 수술은 100%, 그 다음 수술은 5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2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번은 75페이지 문제고요. 75페이지의 258번 문제는 해당 수술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산정 가능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수술을 해요. 뭐 개두술을 한다. 아니면은 뭐 심장에 어떤 심근경색 수술을 한다. 그럼 수술값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 지침에 보면은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인공자가 붙어졌다라고 하면은 비싼 재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안에다 드는 인공재료, 인공수정체 다 이제 재료값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심술, 안면수술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한 처치 및 수술 시 사용된 봉합사는 실사용량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회복실 사용료, 여러분들 수술하고선 나서요. 이제 환자한테서 마취약을 뺐습니다. 마취약을 뺀 다음에 바로 병실로 옮기는 게 아니라 회복실에서 어느 정도 바이탈 사인이 돌아오는 걸 지켜보게 되는데 이때의 사용료, 요거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된다라는 고시가 있고요. 또 하나 수술 전 면도 상모,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수술할 때 수술 부위에다가 면도를 하게 되죠. 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물질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상모를 해요. 이제 면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독료, 이제 빨간 약 발라주면서 소독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도 해당 수술료의 소정 점수에 포함이 되는데 분만을 위한 것만 이제 소정 점수에 소독료는 437 분만 전 처치라는 값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해당 수술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즈, 네, 5번에 있는 거주도 다 수술 시 사용된 거주도 이제 소정 점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기에서는요. 4번 봉합사 실사용량 청구가 가능합니다. 85페이지 292번 문제 같이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페이지 292번 문제는요. 1일당 수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요양급여 기준집이라는 게 있고요. 건강보험 심사관리 1권에 보면은 이제 처치료이기 때문에 1권으로 가면은 옆에 보면 1일당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는데 1일당
도뇨는요. 도뇨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변줄을 달아서 소변을 빼는 건데 요거는 1회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회를 실시했으면 각각 2회를 다 산정할 수 있는 거를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보기 1번은 도뇨는 1일당은 아니에요. 1일당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는 1일당.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드레싱이라는 거 소독을 해줬을 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해주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청구했을 때는 하루에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심층열 치료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양요법류에 들어가고요. 심층열 치료 같은 경우에도 1일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맥내 일시주사라고 해서요. 혈관에 주사를 하나 잡아가지고 놓는 건데 우리가 수액주사가 아니라 정맥에다가 놓는 주사 중에서 적은 양을요. 한 번에 놓고 끝나는 거. 수액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continuous 계속 지속적으로 점적주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맥내 일시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넣고 끝나는 거. 여기에도 기준이 1일당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심전도 여기서 심전도 검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심전도 침상감시라고 그래서요. 베드사이드 이슈지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침상에서 심전도를 검사하는 거는요. 계속 그 심전도를 검사를 하면서 QRS T파를 계속 그리면서 검사를 하겠지만 이거를 1일당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번만 175.13점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1회당으로 나온 거는 도뇨밖에 없어요. 회당으로 하는 거는 도뇨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심사 기준에 1일당이라는 수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네.